오늘이 마지막 모인 걸로 합시다. 못 오겠네 뭐. 딴 병원도 가야 되는데 어떻게 봐. 2주 만에 모인 게 다행이구만. 한 달 동안 못 봤을 수도 있겠어. 여자가 없네. 왠지는 저렇게 잘해주고 있는데. 너 여기서 뭐하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 은지 보고 싶어서 왔죠. 장홍도 맞지? 네, 맞습니다. 본과 3학년 장홍도입니다. 교수님 몇 번 뵀는데요. 대단하지 않나요? 뭐가? 겨울방학인데 친구들이랑 안 놀고 서브인턴 자원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장윤복이라고 얘랑 쌍둥이인 친구도. 바드랑 에코는 어떻게 다르지? 아이 교수님. 공부하러 나왔는데 공부할 게 있어야지. 다음에 다시 만나면 그때 꼭 대답해줘. 네. 너도 얼른 가서 공부해. 전문의 시험 떨어지는 거 어렵다는 이 프로에 들지 말고. 소아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 상황에 서브 인턴이 와갖고 열심히 하는 거는 참 보기 좋은데. 네. 저희 병원에도 서브 인턴 많이들 오지 않나요? 네. 흉부외과로도 꽤 오지 않나요? 네, 많이 오죠. 그리고 네, 실제적으로 저희 전공의들도 저렇게 바드 달고 있는 애기들한테 매달려서 저렇게 예뻐하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아까 여기서도 바드와 에크모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네. 바드와 에크모의 차이를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이제 바드는 심실 보조 장치의 이제 영어 준말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뭐 언론에서 접하기로는 인공심장이라는 얘기도 많이 쓰기는 하는데 그건 사실 실제로 정확한 용어는 아니고요. 우리 몸의 심장에서 심방은 이제 피를 받아들이는 방이고 심실은 그 피를 넘겨받아서 이완을 했다가 수축하면서 이제 전신으로 피를 보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심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 심실 기능을 보조해주는 장치를 심실 보조 장치 바드라고 합니다. 근데 바드는 일단 이식까지의 이제 가교 목적으로 다리로서 사용을 주로 하게 되는데요. 에크모하고 가장 큰 차이는 에크모는 심장과 폐를 같이 보조해주는 산소화 장치가 같이 달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체외 순환을 하는 피의 양이 많고 그것 때문에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심실 보조 장치는 그 체외 순환을 하는 피의 양을 굉장히 최소화시켜가지고 이식까지 몇 달, 뭐 아니면 몇 년까지도 유지하면서 이제 심장 기능을 보조해 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장치라고. 몇 년까지도 가능해요? 네, 여기서도 보면 6개월 정도 한 것처럼 나왔는데 네. 사실 소아는 이제 도너, 공여자가 적기 때문에 최고에 맞는 공여자를 만나기가 어려워서 심실보조 장치를 달고 대기해야 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제가 보통 이제 심실보조 장치를 다는 보호자분들한테 설명하기로도 한 6개월 정도 이상은 기다리셔야 된다. 아니면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하는데 평균적으로 그 정도 기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소아는 특히나 그 이식받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 간이식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대기가 덜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소아 기준에서 말씀하시면 아마 뭐 신유림 교수님께서 잘 말씀하신 대로 최고가 이제 되게 중요한데 이제 간 같은 경우에는 분할이라고 건강한 성인의 간을 이렇게 분할하는 거를 많이 해서 그나마 소아에게는 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심장은 뇌사자 공여자밖에 이제 심장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들은 사실 성인 최고의 심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얘기에서 이제 열애를 하고 좀 작은 아이들에서 5세 미만 그 정도 아이들은 전국적으로 매해 심장 이식 건수가 한 5건수 전후밖에 안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심실 보조 장치를 달고 기다려야 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식을 대기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대기하는 순서대로 쭉 줄을 서 있다가 한 명씩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보통 그렇지는 않고 먼저 응급도라는 기준으로 이제 그룹핑을 하게 돼요. 결국은 공여자가 나타나는 그 순간에 이제 각각 응급도의 분포, 그 다음에 응급도 안에서도 혈액형이나 체구 이런 것들을 보고 매칭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신유림 선생님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바드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저 학생 때는 못 본 것 같은데.
그거 진짜 언제부터 했어요? 안 그래도 그 에피소드에서 학생한테 바드에 대해서 아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학생들은 알까? 이런. 바드 치료는 사실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스탠다이즈가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비용 문제 때문에 급여화가 된 건 2018년부터 급여화가 됐습니다. 근데 얼마 안 됐네요. 우리 병원에서는 이제 소아바드를 우리나라 최초로 시행을 했고요. 2017년도부터 시행을 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선도적인 기관입니다. 우리 아이가 심장을 받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쁜 마음을 갖고 있다가 한편으로 이제 또 기증자 쪽에 대한 입장이 잠시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너무 기뻐하지 않았나에 대해서 되게 마음 아파하는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십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공감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제 좀 몇 달씩 기다리다가 공여자가 나타나서 이제 매칭을 해서 이제 이식을 진행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들면 이제 제가 병동에 찾아갑니다. 병동에 찾아가서 보호자분들한테 드디어 이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정말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짓고 계시다가, 그 다음에 기뻐하시죠, 당연히. 너무 기뻐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근데 이게 누군가의 불행인데 내가 이렇게 기뻐해도 되나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이제 이식을 기다리는 보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이게 이식을 기다리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다 보면은 보통 이제 한 달 뭐 정도마다 제가 보호자분을 따로 이제 복도에 잠깐 나오시라 그래가지고 보호자분은 잘 지내시나요? 좀 요새는 어떠시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사실 소아 환자는 이 보호자들의 서포트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럴 때마다 보호자분들이 하는 얘기가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는데 어느 순간에 기다리다 보면 내가 누군가의 또 아들, 딸에게 불행이 생기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호자들한테 그런 정서적인 서포트를 하는 거, 그리고 나중에 이식을 받고 나서도 보호자들이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항상 지내시게 되는데, 그럴 때 이 아이가 잘 사는 것이 결국은 그 심장을 공유해준 아이의 뜻을 기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런 보호자나 부모들에 대한 멘탈 트라우마처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어떤 대비책 내지는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혹시?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병원에서는 완화의료팀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우리가 완화의료라는 용어를 이제 들으면은 이제 뭐 말기 환자분들을 서포트하는 걸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렇게 이식을 대기하는 환자들, 아니면 재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환자나 보호자가 심적으로 지칠 수 있을 때 완화의료팀에서 개입을 해주시면서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바드를 달고 있는 애들도 이제 병동에 보호자분이랑 있을 때,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매일 그렇게 오시지는 못하지만 그 이전에는 와서 놀이치료도 같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보호자분들한테 또 상담 치료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서포트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심장 이식하고 나서는 혹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면역 억제제 수치나 심장 기능 평가를 통해서 알아보고요. 소아 심장 이식을 하고 나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어릴 때 심장을 받고 사춘기를 지나면서 애들이 사춘기 때 엄마랑 싸우면 면역 억제제를 안 먹어요. 그래서 갑자기 심장 기능이 확 나빠져서 오고, 정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면서 면역 억제제를 막 다 안 먹고 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사춘기를 잘 보낼 수 있게 또 도와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거 간에서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소아 간 이식하신 분이 바로 이제 성인이 됐다고 성인 파트 바로 안 넘기고, 그런 그 중간에 이런 관계가 형성이 잘 돼야지 그런 그 이벤트들이 적잖아요. 신윤혜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네, 저희는 이제 소아과랑 그다음에 심장내과 이식팀하고 다 같이 팀을 이뤄서 환자를 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내과에서는 사실 성인 심장 이식이 훨씬 오래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노하우를 갖고 계시고, 또 소아심장과에서는 그런 이식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들 자라면서 필요한 서포티브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같이 이렇게 통합해서 팀으로 보는 편이에요. 네, 다학제로 보시기 때문에 선생님이 계속 보신다. 네, 근데 뭐 이제 이식에서 처음에 회복하고 나면은 주로 이제 그쪽에서 메디컬 파트에서 많이 관리를 해주시죠. 참 그 이식만 해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
전인 케어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어려우면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잘 크는 아이들을 보면 또 보람이 있고 이러지 않을까 싶네요. 세브란스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병원 중에 하나로서 여기 특히 계신 그 가장 전방에서 이렇게 치료를 해주고 계신 이제 이식하시는 선생님들을 양쪽에 모시고 드라마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상당히 흥미로웠고 재밌었고 굉장히 많은 좋은 정보들도 드리고 리뷰를 하면서 좀 더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거 봐주시는 여러 구독자분들에게 언제든지 여기 열려 있으니까 편하게 또 이런 에피소드 해주세요. 혹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또 골라서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세브란스 유튜브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요건 안 해도 되나? 하면 다음번에 올 수는 있는 거야 다들. 근데 또 나만 있는 거 아니야 또? 그 사람들? 어떻게 시간 내볼게요. 어쨌든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